학교 현장이나 또 학교 가정 밖 현장에서 보는 아이들과 또 부모들 간의 이 세대 차이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늘 필살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내 아이 지키는 방법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고 변호사께서 법률 필살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 때는 늘 사고 싶은 게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아주 혼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몰래 그 고가의 물건을 샀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대비한 그 필요한 필살기를 준비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산 휴대폰 이렇게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오,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뭐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휴대폰가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애가 준다고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아유 저는 인정 못해요. 돈 주세요. 이렇게 따지면, 거 말고 따지면 뭐 별다른 방법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딸내미가 뭐 사실 뭐 공연 같은 거 공연 티켓을 이래 샀는데 그걸 모르게 샀어요. 모르게 샀는데 이제 학교 일정하고 뭐 시험 이거 기간하고 안 맞춰서 못 가게 됐는데 그 전화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고함을 치니까 환불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함을 치고 환불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를 잡고 목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모르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쌍한 표정을 하고 이러니까 사실 돌려주더라고요. 어떤 기간 안에 알게 되면 환불받을 수 있다요. 그렇다면 얼마 만에? 21일. 45일. 그래 3개월 뒀다. 3개월. 알겠습니다. 갑니다. 내 자식 지키는 법.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산 휴대폰. 삼 년 안에 알았다. 3년 안에 알았다. 야 생각보다 꽤 길네요. 이거 몰랐잖아요. 얼마나 유용한 법입니까? 아니 3년 쓰면 중고폰 되잖아. 그렇죠. 약정도 다 끝나고요. 중고폰인데. 예, 그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같은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이제 해약을 요구를 하면은 해약을 해줘야 되고 그동안 이제 가입비나 사용 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환불해주고 위약금도 약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약정도 면책이 되는 이런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구입했던 거기서 영수- 샀다는 것만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영수증이 있으면 편하겠죠. 청소년용 휴대폰은 부모의 등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모 동의서를 네. 이제 부모 몰래 도장 찍어가지고 갖다 준다거나 전화 통화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다른 사람을 바꿔주고 자기들끼리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을 맞추는구나. 속임수를 쓰는 이제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을 때는 환불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성년자가 이렇게 법률행위 뭘 샀다라는 거를 지금 부모님이 취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은 18살짜리 미성년자가 예를 들면 고가의 화장품을 산 거예요. 샀는데 이제 만 19세가 되면서 어른이 됐죠. 근데 계속 자기가 바른 거예요. 그러면 만 19세가 넘어가면은 이 미성년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러니까 승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미성년자가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부모가 그거를 승인을 했거나 아니면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어도 계속 그걸 사용했다면 더 이상 이제 환불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3년 안에 알면 환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산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 때로부터 10년 이내 중고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모 동의를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오시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어린 시절 일들이 있네요. 뭐 중고등학교 때 갖고 싶어서 부모님 몰래 이렇게 뭘 샀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스마트폰에 이런 건 사실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차 타는 신발, 그거는 되게 그 친구들 사이에 유행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물 빠진 청바지, 돌 청바지라 그러죠. 예. 그런 거 이제 살랐고 커피숍에서 알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알바를 한번 해봤는데 3일 되는 날 그만두고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걸 못 샀는데 그만둔 이유가 저 박주영 변호사 말 대구에 보면 덕산 나이트라고 옛날에 있었다. 예. 그 1층에 덕산 커피숍이 있었어요. 예, 덕산 커피숍에서 제가 알바를 3일 했는데 그 나이트클럽 오는 사람이 막 8명씩, 10명씩 때려지고 옵니다. 그래 왔는데 뭐 드실랑겨? 이래 묻지요. 한 사람은 물무차, 한 사람은 커피, 한 사람은 사이다, 한 사람은 우유. 이 새끼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그럼 내가 뭐라 생각하면 아저씨 통일 좀 해줬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사람이 사가지 없는 가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엎어보고 나쁘거든요. 저는 사실은 정말 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쇼핑 호스트가 됐어요. 이제 학생일 때는 주로 이제 아빠 카드를 좀 이제 많이 썼죠. 그래서 아빠가 이제 믿고 카드를 맡기셨는데 대학교 되니까 너무 신세계가 또 펼쳐지니까 처음에는 화장품 좀 사다가 옷 좀 사다가 이게 합치고 할부가 합치고 합쳐지니까 나중에는 아빠가 그 카드 대역서를 보시더니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부엌 가위를 가져다가 그 카드를 4등분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라버리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가 지금 이제 술을 드시면 가끔씩 영구가 불쌍한 놈이라고 사실은 불쌍한 놈이라고 하시는 게 저한테 많이 이제 겪은 게 있으셔서 알고 보면 불쌍한 놈이라고 많이 지훈 씨가 하세요. 그러는 게 괜히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재민 군도 갖고 싶은 거 참 많을 텐데 어떻게 좀 그렇게 하는 편인가요? 내 아들 재민이 좀 뭐 갖고 싶은 거 위해서 풍풍 쓰는? 네, 풍풍 사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축의 중요성을 알려줬어요. 사면은 또 좋은 새 것을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없애주게 은행을 데리고 다녔어요, 재민이를. 그래서 제가 이제 19년 동안 돈을 모았고 19년 동안 돈을 모았고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았어요. 무슨 돈을 1억을 어떻게 모았어요? 정말 용돈을 월 몇백씩 받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제 세뱃돈 이런 거를 정말 단 한 푼도 안 쓰고 아니 쓰고 싶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정말 물건 욕심이 없었어요. 다 모이다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나중에 이제 내년이 되면은 아니 돈을 굴렸나 본데요, 보니까. 굴리는 게 아니라요. 예. 은행 가면은 MMF라고 해서 그렇죠. 돈을 넣으면은 예전에 다음 좋을 달이 때. 되면 찍어보면은 이자가 뭐 1,000원, 2,000원 붙는 저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처음에 5살 때 은행을 데려가서 100만 원을 넣어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 가서 한번 찍어보아라니까 은행에다가 돈만 넣으니까 돈이 또 붙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돈만 생기면 은행을 혼자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물건이나 돈보다는 여자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민아, 키온이 지원이 많이 컸어. 야, 아니 재민 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저기 어른들이 부끄러워지네요, 세상에. 와, 대단합니다. 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부모가 안 지 3년 안에 영수증을 들고 찾아가면 전액 환불 가능하다 하는 필살기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